상당히 아주 거대한 대형 다목적 수송기 앞인데요. 어떤 무기체인지 좀 관계자분 모시고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정익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주현 실장입니다. 네, 김주현 실장님 반갑습니다. 상당히 모양부터가 압도적이고 믿음직스러운 그런 모양인데요. 이 수송기는 지금 사이즈를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있는 C130J 그보다 한 1.5배 더 크고 1.5배 더 빠르고 네. 1.5배 더 많이 실을 수 있습니다. C130J보다 모든 면에서 1.5배 큰 대형 다목적 수송기라는 말씀이시군요. 크고 빠르고. 크고 빠르고. 예. C130J는 프롭기인데 여기 이제 제트 엔진을 달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타이에서 이런 대형 수송기의 제트 엔진과 체계 자체를 만들어낼 자신감 이런 것들을 표현하신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기술 수준은 저희들은 거의 다 따라왔다고 보고 있고요. 단지 이제 대형 항공기에 필요한 기술 일부가 사실 모자란 편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탐색 개발을 통해 가지고 확보를 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저 체계 개발하는 데 이상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의 기술들을 보완을 해야 되나요? 대형 구조물이라든가 그다음에 뒤에 보시는 램프 도어라든가 네. 그다음에 여기 안 보이지만 랜딩 기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수송기 같은 경우에는 정상 활주로가 아닌 야지나 험지에 내려야 되는 그런 경우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게 견딜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좀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송기는 전시에 불안전한 비행장에 착륙하고 이륙해야 되기 때문에 짧은 랜딩 길이가 필요하고요. 빠르게 또 테이크오프를 해야 됩니다. 그런 기술이 또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전투기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좀 더 향상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차근차근 필요한 것 같습니다. 카이가 목표하고 계신 어떤 개발 시작 시점 혹은 뭐 완료 시점 어느 정도로 지금 바라보고 계시나요? 일단은 기술 수준을 좀 높여야 되기 때문에 탐색 개발을 내년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행히 여기 같이 공동 참여하고 싶은 나라가 있어가지고 저쪽 국가하고 지금 계약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탐색 개발이 끝나게 되면 체계 개발로 들어갈 거고요. 체계 개발은 저희들이 한 7년에서 7.5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7에서 7.5년. 예. 거기까지 하면 한 30년대 초반이면 개발을 완료하지 않을까. 2030년대 초반 KF21이 전력화되는 그 시기 이후에 또 바로 새로운 사업으로도 동력을 이어가겠다 이런 전략이신 건가요? 그렇죠. KF21은 당장 내년부터 이제 양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26년부터 전력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대부분 빠져나와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엔지니어들이 지금 이 수송기 개발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기술 발전 수준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한 단계 더 신장시킬 수 있는 회사 자체의 노력들이 좀 계속되는 거군요. 그렇죠. 항공 기술이 고급 기술인데 그동안 국가에서 돈을 투자해서 저희들이 인력을 키워놨거든요. 그 고급 인력들이 사업이 없어가 다른 데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유지를 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개발하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 중에 국제 공동 개발로 갈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 이제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가 혹은 카이가 얻을 수 있는 장점 혹은 이득을 볼 수 있을까요? 사업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가 탐색 개발을 하게 되면 이제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비용 부분을 두 국가가 이제 쉐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 국가가 들어오게 되면은 수출 물량이 정해져 버려요. 국내 소유 시장뿐만이 아니라 해외 시장에도 어느 정도 일단 정해놓고 가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사업 동력이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KF21이 아직까지 해소 안 된 부분이 인도네시아의 관계가 명확하게 나온 얘기가 없어서 국제 공동 개발의 장점도 있지만 리스크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돈 많은 국가가 하려고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네요. 네. 돈 많고 지불 능력이 더 좋은 나라. 네. 그리고 또 소요가 좀 많은 나라. 소요가 좀 많은 네. 나라. 이게 이제 경력과 장비 이런 수송도 가능하지만 혹시 뭐 다른 목적으로나 이런 것도 사용될 수도 있나요? 수송기가 보면은 진짜 다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MCX라고 써놨는데요. 이 항공기 가지고 파생형을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해상 소개기로도 만들 수 있고요. 전자전기로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자연재해들이 많이 나고 있잖아요. 산불 진화도 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게 이제 위성체, 공중 발사체거든요. 네네. 이제 지상에서 쏘아 올리게 되면은 많은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를 4만 피트 이상에서 올려가지고 여기서 발사하게 되면은 저렴한 비용으로 이제 이성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송기는 저희들이 볼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전술적인 목적도 있고 평화적인 목적도 있어요. 이제 해외 구조나 군안 활동을 수송기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해외 파병, 해외 교민들 대피하는 것들 이런 평화적인 부분에 이제 이 수송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자기 보호 장비들을 다 장착하기 때문에 전쟁 지역에도 들어가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항공기입니다. 그래서 다목적 수송기라고 말씀을 하신 거군요. 그렇죠.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고 이것들이 여러 용도로 사용될 수 있게끔 해상 추격이라든지 전자전기라든지 앞으로 정말 이 플랫폼에 탑재될 다양한 사업들이 더 기대가 되네요. 그러려고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전자전기 소요도 이제 막 제기가 되고 있고 예, 예. 개발도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좀 맞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다목적인 포석을 깔아놓고 다목적 항공기를 향후에 저희들이 할 부분들을 여러 가지를 이제 염두에 두고 일단 기본 수송기부터 먼저 개발하고 파생형을 계속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엔지니어들도 계속 활용할 수가 있고요. 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예. 이번 아덱스 2023 한화의 메인은 차세대 유무인 복합 지상 전투 체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들을 구상을 했는지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목적 경전투 차량은 현재는 한국군에서 요구사항은 없는 장비이지만 저희 업체 자체적으로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어떤 개념의 차량일까요? 현재 궤도 차량 같은 경우는 무겁고 기동성이 떨어진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으신데요. 이 차량은 좀 더 가볍게 만들어서 상용 차량 코나 정도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상당히 예, 6톤 정도로 사이즈네요. 가볍고 예. 기동성도 굉장히 좋아서 최대 시속 80에서 100 정도까지 개발 목표를 두고 있고요. 가장 큰 장점은 경량 장점을 이용해서 기동성 있게 부대 선두에서 적을 먼저 찾고 또 표적 정보를 획득해서 후방에 있는 타격 자산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삼지 장비들이 이 마운트에 있군요. 높게 관측 장비가 장착이 되어서 보다 원거리 탐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네. 궤도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80에서 100 정도의 속력을 내는 개념이면 상당히 이것도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뒤에는 이제 화력 지원 전투 차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력 지원 전투 차량은 통상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제 경전차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차체는 T-21 기반으로 개조 개발이 들어간 차체를 활용하되 포탑 같은 경우에는 전차포에서 사용하는 포의 반동을 줄여서 저반동포를 채용해서 좀 더 저렴한 저반동포를, 비용으로 네. 전차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입니다. 현재는 저희가 무기 체계 개조 개발 사업을 통해서 수출용 모델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형 모델을. 그 위에는 이제 지상용 대전차 유도탄 체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건 또 어떤 장비인가요? 지상용 대전차 유도탄 체계는 기존의 가시선상에서만 해오던 대전차 전투를 탈피해서 비가시선 8에서 10km까지 원거리에 있는 전차 및 장갑차를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장비이고요. 보시다시피 장갑차 위에다가 12연장 전용 발사대를 탑재를 해서 국산 개발한 천검 대전차 미사일을 운용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저 모습을 폴란드 방산 전시회에 전시한 걸 사진으로 본 것 같아요. 폴란드 MSPO 전시회에서 보여드렸던 장비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주관으로 개발하고 계시는 무인 수색 차량에 저 발사대 한 셀을 얹어서 무인 차량이 원거리 발사 체계를 운용하는 모습이었고요. 저거는 유무인 복합 전투 차량이 많은 카드를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파생형들이 나올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차세대 장갑차뿐만이 아니고 뭐 다목적 경전투 차량, 화력지원 전투 차량, 유도탄 체계, 또 한국형 공병 전투 차량까지 모두 유무인 복합 운용이 가능한 체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유인이 운용을 하지만 임무 필요성에 따라서 원격으로 장비를 운용할 수도 있는 그런 장비들입니다. 개발 목표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실까요? 가장 먼저 개발이 된 무기 체계가 이 폭발물 탐지 제거 로봇이고요. 이 폭발물 탐지 제거 로봇과 연계해서 한국형 공병 전투 차량이 연말에 신속 연구 개발로 사업을 착수할 것으로 이제 올해 추진을 연말에 하고 신속 개발 그렇습니다. 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사업을 지금 준비하는 단계에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통상적인 뭐 한 4년 정도의 개발 사이클보다 짧게 2년의 개발 기간을 거쳐서 군에서 운용하실 수 있게 납품을 할 예정입니다. 지상용 대전차 유도탄 체계나 한국형 화력지원 전투 차량은 공병 전투 차량과 동일한 차체를 활용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4년보다 좀 더 짧은 개발 기간을 거쳐서 개발이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신속 연구 개발이나 이번에 신설된 패스트 트랙 제도를 활용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3, 4년 정도라고 본다면 20년대 후반 정도면 이런 것들이 실제 운용 시험 같은 것들을 네네. 필드에서 개발 할 수 시제가 있겠어요. 이제 군에서 시범 운용이나 시험 평가를 진행하시는 일정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신속 연구 개발 제도로 가는 이런 공병 전투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력화 일정이 좀 더 빠를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군의 니즈를 선제적으로 파악해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것 같아서 군도 상당히 반길 것 같습니다. 먼저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그런 장치들을 마련을 해주셔서 업계가 좀 더 자유롭게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이 보장된 것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앞으로 또 이런 장비들이 실제 전투 실험 혹은 실전 배치까지 잘 되는 것들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봐왔던 포탄의 모습과 조금 다르게 생긴 포탄이 여기 있어서 설명을
좀 듣고자 하나 부스에 좀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하나 PGM 사업부에 근무하는 허재섭 부장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포탄은 정밀 유도 포탄이라고 합니다. 정밀 유도 포탄은 GPS 기반으로 자기가 항법을 해서 내외 정도의 정확도로 표적을 찾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엑스칼리버라고 하는 포탄들이 있는데요. 그거와 똑같은 개념으로 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날개는 실제 사격하기 전에는 이렇게 접혀져 있고요. 밑에 있는 날개도 접혀져서 이렇게 감싸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타격을 하게 되면 포구 밖으로 나오면서 날개도 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포탄이 회전력으로 해서 방향을 유지하는데요. 이 포탄은 회전력보다는 날개 조종하는 힘으로 방향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장입되어 있는 GPS를 그 위치를 찾아서 이렇게 자기가 항법을 해서 날아가게 돼 있고요. 몇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면 이 정밀 유도 포탄은 거의 수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포탄은 이렇게 완만한 포물선을 낙각을 그리죠. 그리는데요. 네네네네. 이 정밀 유도 포탄은 날개를 조정을 해서 수직에 가깝게 떨어질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옵셋 사격이라고 하는데 틀어서 사격을 해도 이렇게 들어가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포탄이 미사일처럼 이렇게 네, 휘어서 들어갈 수 그렇습니다. 있군요. 그러면 실제로 대포병 탐지 레이더에 의해서 탐지되는 확률도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니까 또 위에 신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네. 이거는 유도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비슷한 의미가 있는데요. 포탄은 기존의 포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 신관을 결합을 해서 이 신관으로 떨어지는 지역을 이렇게 하나로 수렴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메타 반경 안에 실제로 포탄들이 다 떨어질 수 있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보면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포 밖으로 나오면 포탄은 계속 돌거든요. 얘가 돌아가는 포탄에서 방향을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입력돼 있는 좌표를 찾아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장차 앞으로 어떻게 개발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정밀 유도 포탄은 24년도부터 탐색 개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탐색과 체계 개발을 거쳐서 7, 8년도에 개발이 완료될 것 같고요. 이 탄도 수정 진관은 25년도에 개발 사업 탐색 개발을 착수하는 걸 목표로 방위사업하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이 완료되면 아마 2030년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군의 전력화가 되면 기존의 포탄들은 지역 표적을 타격을 하게 됩니다.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포탄들은 지역 표적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타격이 필요한 표적, 한 발 내지 몇 발로 표적을 제압해야 되는 표적에 선택적으로 사격을 하는 탄으로 군에서 활용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S&T 모티브 이번에 새로운 제식 명칭을 받은 총기가 있습니다. K13이라는 제식 명칭을 받았는데요. 관련해서 우리 개발자분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S&T 모티브 특수개발팀의 송병조 책임이라고 합니다. 네, 송책임님 반갑습니다. 전에부터 전시회나 이런 데서 많이 봤던 모델인 것 같은데 이번에 제식 명칭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이 특수작전 기관단총 2형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시험평가를 마쳐가지고 올 12월 달에 전력화를 하는 그런 총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양산 준비 단계에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특수작전용 기관 단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총기 자체에 어떤 특성이 있나요? 개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단의 조절이 이제 가능한 그런 상태에서 구조에 맞게끔 여러 가지 형태에서 바꿀 수가 있고, 알루미늄 탄창을 이제 사용을 했던 것을 저희가 폴리머 탄창을 이용해서 전군에 전력과 수량만큼 보급이 되는 거고, 특이한 점이 양손을 다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그 버튼을 다 오른쪽도 똑같이 해가지고 양수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가 다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최신화된 총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총열 덮개를 보시면은 엠락 형태로 돼 있어서 피카티 레일 조각을 사용자에 맞게끔 다룰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돼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붙였다 띄었다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네. 그리고 소음기하고 같이 구성품으로 나간다라는 겁니다. 이 소음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구도 6,000발을 이제 시험을 평가를 했고, 소총 같은 경우에는 기마개를 안 하면 귀에 손상이 오는 그런 상태인데, 소음기를 장착으로 사격하면은 기마개를 안 하고 볼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그런 총기고, K13의 최고의 이제 장점은 뭐냐면 가스 조절기로 인해서 쇼스트로크 방식이라 해가지고 조그만 작은 부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서 가스가 다 분출이 됩니다. 그러면 예전에 있는 거는 놀이새에 가스 파이프라든가 열이 전달이 돼가지고 내구도가 이렇게 저하가 됐는데, 지금은
이 앞부분에서 모든 가스가 다 이게 불출이 되기 때문에 뒤에 작동부에 대한 거는 부품에 대한 그 손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래 총은 위총은 개머리 부위는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총열만 바꿔가지고 사용하면은 작전 현장에 맞춰서 시가전할 때는 총열이 짧은 거, 산악지대에 가면 총열이 긴 거를 바로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여러 총기 업체들이 기관단총을 많이 이제 제작을 하잖아요. 해외 다른 업체에 비해서 우리 S&T만이 가지는 강점이 있다면 저희 S&T 모티브의 장점이라고 하는 건 이제 40여 년간의 그 총기 전문 업체로서 설계와 제작과 시험 평가를 프로세스화해 가지고서는 그 총기를 개발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총기라는 게 1, 2년 동안에 개발되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그 전통을 이어가면서 제작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 S&T 모티브는 충분한 인재와 그 시설 장비를 통해서 제작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노하우들이 결집된 그런 총기가 되겠군요. 그렇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K테크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장진입니다. 장진 대표님, 반갑습니다. K테크가 어떤 회사인지가 먼저 좀 궁금합니다. 어떤 회사인가요? K테크는 원래 자동차 동력 전달 장치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UAE 순방을 하실 때 좋은 기회가 되어서 카라카사와 계약을 하게 되었고 올해부터 제작을 하기 위해 시작한 그런 회사가 됐습니다. 올해부터 그러면 카라칼의 총기를 K테크에서 제작을 하는 거군요. 이렇게 좀 사업이 진출하게 된 계기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저희 이제 계열 회사가 있는데 중동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를 통해서 카라칼사의 하마드 사장님을 알게 되었고 근데 때마침 카라칼사도 한국에 있는 기술력이 있는 업체를 찾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게 저희가 매칭이 잘 되어가지고 연결이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카라칼의 총기가 사실 우리나라에 잘 알려지지 않은 총기들인데 앞으로 사업의 방향, 비전 어떻게 밝히고 계시나요? 여기 있는 모든 총기를 저희 K테크가 아직 100% 개발한 건 아닙니다. 우선 주력 총기인 카816을 지금 개발이 완료가 되어서 다음 달부터 이제 수출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제작해서 수출을 하신다는 거군요. 네. 현재는 저희가 OEM 방식으로 저희가 제작한 부품들이 카라칼로 가서 UAE 국방부로 이제 납품이 되는 시스템인데 하나씩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비전을 이렇게 쭉 밝혀주셨는데 앞으로 좀 멋진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K텍에서 한국에서 양산화로 첫 번째로 시작한 총이 바로 이 카816이라는 돌격 소총입니다. 이거는 M16, 첫 번째 세대 M16의 한 7대 손이라고 보시면 돼요. M16이 계속 개발이 돼서 M4가 되고 AR이 되고 그 AR 중에서도 가스 직통식이 있고 가스 피스톤식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양이 가장 높은 가스 피스톤식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군 UDT에도 시범적으로 한 60정 납품이 돼 있는 모델이고 지금까지 전 세계 총기 시장에서 가스 피스톤식으로 가장 많이 양산된 총이 바로 이 카816 총이에요. 예. 이 카816의 장점은 견고함, 대한민국의 이 가공력 그리고 양산력을 토대로 같이 공동 개발한 상품이거든요. 품질적으로나 가격적으로나 그리고 성능적으로나 제가 요 업계에서 본 M4 계열, AR 계열 중에서는 가장 상급이라고 자신하는 총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묵직하네요. 네, 액세서리, 스콥, 레드닷 무게가 좀 있고 그리고 군용에서는 핸드가드를 4곳을 이제 장착을 합니다. 이 핸드가드가 좀 어느 정도 무게가 좀 나가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일반 병기보다는 요거는 이제 특수용으로 총열 길이도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경량화된 AR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무게적으로도 뭐 한 1.7kg, 일반 2.0kg보다는 많이 절감이 돼 있는 상태죠. 특수전용이라든지 대테러 작전용으로 차량이나 항공기로 작전 이동을 해야 되는 군인들에게는 이제 총열이 긴 것이 거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총열이 짧은 거를 선호하죠. 그리고 또 어떤 총기들을 그럼 앞으로 더 개발을 하고? 카라칼은 AR을 기본으로 그와 함께 저희는 저격총의 획기적인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군 시장에서도 평가를 좋게 받고 있고 많은 군에서 이미 활용을 하고 있고. 저격총 한번 그러면 보여주시겠어요? 네네네. 그 저격총에는 저희가 3가지 구경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308 구경이 있고 그리고 338 구경이 있고 앞에 보시는 그리고 12.7 50 캘리버라고 하는
대물용 구경이 있습니다. 요 제품은 지금 저희가 의도적으로 지금 세계에서 많지 않은 사양을 갖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구경종으로는 338 같은 구경의 총입니다. 이 총이라. 그렇죠. 근데 이 총과 이 총의 가장 다른 점은 이 총은 볼트 액션이라고 그 임무가 필요할 때 이제 정확한 그 사격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308이라고 하면 유효 거리를 한 800m로 보고 338은 1.5km 12.7 대물용은 기본적으로 1.5km까지를 기본 유효 거리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떻게 개조를 했냐면은 338 구경, 그러니까 1.2km까지의 유효 거리를 유지하는데 반자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발 한 발 격발용이 아니고 10발, 15발까지는 계속 쉬지 않고 신속한 사격을 속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338 구경이라는 게 사실 유효 거리가 크기도 하지만 파괴력과 속도가 굉장히 빠른 구경이거든요. 이 구경을 단발로 쏘지 않고 연속 사격을 할 수 있다는 그 장점은 군대급이나 중대급에서 보병들이 활용할 때 머신건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격파는 물론이고 방어용으로 쓸 수 있는 거죠. 보통 군에서 서프레스 파이어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이제 기관총이거든요. 머신건이거든요. 하지만 정확도는 떨어집니다. 근데 그 역할을 정확한 스코프로 정확한 위치에 목표물을 절대 움직이지 못하게 서프레스 할 수 있는 정신없이 만드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쓸 수 있겠군요. 네. 그래서 이 제품이 저희가 요즘 근대전에 전술적으로 가장 가능성을 보고 있는 화기입니다. 저격의 특성과 연발, 머신건의 특성을 접합시킨 그런 총기시군요. 라인업 자체만으로 좀 기대를 갖게 하네요. 네. 그래서 당연히 모든 총은 사용자를 기준으로 의도를 하고 디자인된 총들입니다. 현직 스나이퍼들 출신, 특전사 출신들이 직접 의견을 제출하고 사용을 하고 피드백을 토대로 최종 디자인을 확정한. 이 국내 총기 업계의 천하 3분지계를 지금 노리고 딱 접근을 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앞으로 좀 많은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 보여주시고요. 응원도 부탁드리고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기반으로 멋진 총을 세계에 뿌리고자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